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대통령 선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유 실장하고 얘기했지만 여야가 바라보는 판세 분석 정말로 다른데요. 민주당은 근소한 차로 이길 거라는 전망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압승도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다만 하루 전까지도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 뜨거웠는데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혜원의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선 하루 전날입니다. 다정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내일, 그리고 기승전 녹취록, 대답 없는 사과, 위험도 매우 높음, 마지막 산불 닷새째로 꼽았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을 이끌 20번째 대통령직의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그 누구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초접전 판세. 자, 이제 후보들은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 이재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마지막 한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고 어떠한 패거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하루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인데요. 이른 아침에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 판세가 안개 판세라고 합니다. 1분 1초 여러분 투자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투표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설득해 주십시오. 3월 9일에는 미래로 가는 선택을 해주시겠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 대구, 그리고 대전, 이어서 서울까지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 제주에서는 전직 도지사인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부산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동행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 이 부산 경남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두 번 더 할게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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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늘 저녁 양측 모두 광화문 주변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칩니다. 이재명 후보는 7시부터 촛불 집회의 상징인 청계광장에서, 윤 후보는 8시 30분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당의 판세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양측 모두 승리를 자신했지만 한쪽은 초접전 승리, 한쪽은 압도적 승리를 점쳤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여성층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셔야 되는데 꽤 변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역컨벤션, 역풍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상호 본부장이 1.5%포인트 승리 얘기하시던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전 좀 더 보고 있습니다만 한 3% 보세요? 네, 저는 어디선 그렇게 말했는데요. 목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단일화 역풍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1.5%포인트에서 3%포인트 차 역전승을 거둘 거란 분석입니다. 강훈식 본부장, 막판까지 추격해야 된다면서 의지를 다졌죠. 자, 이번엔 국민의힘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결국 그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마지막 여론조사 격차 때보다 훨씬 더 큰 10%포인트 차로 승리할 것이다 자신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민주당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로서 우리 후보가 우뚝 서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표심의 거의 대부분을 흡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오히려 그게 역풍이 불어서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술적인 의미에서 좀 바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 여야의 분석,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와 유사한 흐름입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3%포인트 차 승리를,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이상 차의 승리를 예측했었죠. 3% 내외의 박빙 승부.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죠. 를 넘어서 최소한 15% 이상 이길 거라고 봅니다. 자, 당시의 결과는 오세훈 57.5%대 박영선 39.18%, 약 18%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부동산 폭등 이슈가 서울 전체를 집어삼켰던 상황이고, 이번 대선은 각 지지층이 선거 막판까지 결집력을 높여가는 초박빙 구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발생한 단일화, 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등 굵직한 변수도 많이 있습니다. 자, 내일 JTBC가 첫 출구조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저녁 7시 30분, 투표가 끝난 뒤인 JTBC 개표방송 2022 우리의 선택에서 발표됩니다. 26시간 남았습니다. 저희 조사원들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 5명 가운데 1명씩 질문지를 드립니다. 이 종이에 성별과 나이대, 그리고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답하기 어려우시면 나이대만 알려주시는 걸로도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JTBC 첫 출구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은 기승전 녹취록입니다. 이번 대선만큼 녹취록이 쏟아진 선거가 있을까요? 대장동 게이트의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윤석열 후보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녹취록, 또 이재명 후보부인 김건희 씨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녹취록까지. 자, 특히 이 중에서도 이 대장동 녹취록 공방, 이 선거 전날인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서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예요?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부회장 김양호 부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 네, 어제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 윤석열이었다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생태탕보다 더한 공작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일단 녹취가 이뤄진 시기를 문제 삼았죠. 지난해 9월 15일 이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당사자들에게 쏠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녹취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녹취록 속의 당사자이자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제보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뉴스타파로부터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매체 측은 신 전 위원장과의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왜 그렇게 소개를 했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나절도 안 돼서 모든 것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제보자가 아니라 제보 조작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 SNS에 링크를 걸고 이를 퍼뜨려달라면서 소위 밭갈이를 시작했습니다. 조작 정황이 뚜렷한 댓글과 비정상적인 추천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드루킹 시즌2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만배 씨가 약간 허풍을 떤 것일 수는 있다라면서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저는 약간 허풍을 떨거나 약간의 뭐 허위적인 잘 모르는 얘기도 아는 척하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진실이 무엇인지 100%는 못 믿겠습니다만 상당할 정도의 일관성 있는 주장만큼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대장동 공방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록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특검 불씨도 남아있죠.
여야는 서로 특검법 처리를 주도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두 번째 녹취록입니다. 어제 뉴스룸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랐던 2020년 양측의 인사들이 통화를 하며 대법원 재판 로비를 시사하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이 후보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 비서였던 백모 씨가 통화에서 대법원을 언급합니다. 대법원 아이 우리한테 다 있어. 우리도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에 작업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통화 상대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 씨입니다. 백 씨는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빨리 작업 대법원 주심 대법원장 대법관 발표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돼. 그럴 때 얘기해. 빨리 속부터 할 테니까. 한 달 뒤인 3월 13일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에는 은수미 시장은 당선 무효가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 후보의 대법원 무죄 판결 전후 1년간 총 8차례에 걸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대장동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남욱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서 이 재판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에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의심되는 녹취록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측의 변호인은 백 씨의 허언일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의 무죄는 예상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대답 없는 사과입니다. 사전투표 최고의 투표율, 최악의 부실 관리, 선거 당일 출근하지 않은 총책임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이 논란 사흘 만에 대국민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사전투표 혼란에 사과하면서 향후 투개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노 위원장은 두 차례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존경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그렇게 부실 관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 위원장은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았고요.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거취 표명 개표 전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입장 있으실까요? 본인 확인 이후 투표 못한 유권자 참정권 확보 방안 혹시 논의되었을까요? 자, 네 번째 픽입니다. 위험도 매우 높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20만 명 넘어섰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2,700여 명이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두 달 만에 다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위험도 평가는 6주 만에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인 유권자분들께서는 선거일 내일 3월 9일에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서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 가능하며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는 116만여 명, 내일 확진자까지 더해지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8세 이상 유권자, 확진자 중에 유권자들 규모를 대략 90만 명 내외로 예상했는데요. 여기서 사전투표자를 뺀 나머지 대상자가 내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반 안에 투표를 마쳐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산불 닷새째입니다.
이 경북과 강원 지역을 덮친 산불은 닷새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인력 3,500명, 헬기 수십 대를 투입했고 헬기가 뜨지 못하는 밤에는 정예 인력을 투입해서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에서 난 산불로 손실된 산림은 21,765헥타르,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 때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대선 하루 전날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